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블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큐빅과 블럭의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그냥 메인 상태에서 다트 패드를 이용해 콘솔에 그러한 스테이트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오늘은 위젯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루터의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카운터 예제가 있어요. 그 카운터 예제들을 이제 블럭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큐빗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볼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자, 큐빗을 하나 만들 거예요. 카운터 큐빗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일단 큐빗을 만들 거예요. 카운터 큐빗. 자, 인트 형태로 만들 거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애들이랑 다 비슷해요. 특별할 거는 없고요. 카운터 큐빗에 슈퍼에다가 스테이트의 0을 이니셜 스테이트를 전달해 주고요. void 인크리먼트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큐빗이 빨간 줄이 나오는데 이 큐빗에 대한 이 클래스를 추가를 해줘야 돼서 그래요.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터미널로 가셔가지고요. flutter 플루터 pub add 그 다음에 저는 블럭이 아닌 플루터 블럭을 설치를 해볼게요. 이 플루터 블럭은 플루터 위젯에 맞춰서 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헬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운로드를 받겠죠. 최신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고요. get을 해서 디펜던시를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큐빗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임포트 할 수 있죠. 임포트를 해주세요. 플러드 블럭을.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큐빗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인크리먼트를 하면 emit 여기에서 state 플러스 1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크리먼트도 하나 만들 거예요. void 이거는 소문자로 할게요. 디크리먼트는 복사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구현은 됐어요. 카운터 큐빗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빨간색이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슈퍼? 제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네, 이 가루를 넣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 큐빗에 대한 페이지 처리를 할 거예요. 페이지는 이제 메인 앱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메인 앱 아래쪽에 보시면 빌드가 있고 매트리얼 앱이 있어요. 홈이 있을 텐데 이 홈 부분을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센터를 지우고요. 블럭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블럭 프로바이더에서 크리에이트 넣도록 되어 있죠. 자, 엔터를 눌러서 정의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요. 크리에이트 영역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역을 넣을 거예요. 얘는 카운터 큐빗을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카운터 큐빗 요 녀석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차일드는 const 하고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카운터 페이지를 넣을 겁니다. 자, 여기에 빨간 줄이 생기는 이유는 요 const 때문이니까 요걸 빼줄게요. 왜냐하면 const라는 거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저희는 블록 프로바이더 안쪽에서 이 create
요 카운터 큐빗이 계속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런 오류가 나는 거예요. 컨스트는 빼주시고요. 대부분 오류가 알 수 없는 오류가 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일드는 이제 카운터 페이지라는 거를 추가를 해줄 거고요. 카운터 페이지는 자 저희가 정의를 할 건데요. 스테이트리스 위젯으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stress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페이지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빌드 영역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카운터 예제를 만들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제를 제가 복사를 해서 그냥 넣겠습니다. 스캐폴드 해서 앱바 넣은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디에 블록 빌더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카운터 큐빗을 전달했고요. 타입을. 그리고 리턴 또는 스테이트 값이 int라는 거예요. 우리는 카운트가 증가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할 테니까요. 그리고 카운트 값을 가져올 건데 이 카운트 값은 빌더의 컨텍스트 카운트라는 이런 걸 클로저라고 하거든요. 또는 람다식이라고도 하고요. 화살표 함수라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는 명명할 거예요. 클로저 그런 것들을 다 클로저라고 해요. 이렇게 뭐 작은 영역에서 펑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문이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와 카운트를 가지고 처리가 가능해요. 차일드 부분의 텍스트 위젯에 이 카운트 값을 찍도록 해놓고요. 블럭 빌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는 걸 뒀고요. 그 액션 버튼 안에 보시면 이 컬럼스를 둬가지고 2개 더 추가하도록 했어요. 플로팅 액션 버튼 2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리고 값을 읽어오는 건 이 블럭 빌드, 이 위쪽 빌더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요. 컨텍스트 리드 카운터 큐빗에 있는 인크리먼트를 호출하도록 해놨죠. 네, 이런 식으로요. 얘도 마찬가지로 디크리먼트를 호출하도록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녀석들이 이 같은 페이지, 지금은 제가 메인 다트에다 넣었는데 전혀 다른 폴더에 있어도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차일드 컨스트에 카운터 페이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작업은 끝났어요. 자,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한 리로드 돼서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면 증가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감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큐빗으로 가지고. 그러면 블럭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까요? 저희는 일단 큐빗을 통해서 처리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블럭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클래스를 하나 제가 선언을 할 거고요. 카운터 이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상속받은 2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크리먼트, 또 하나는 디크리먼트가 될 거예요. 이게 카운터 큐빗에 요 2가지 함수를 대체해 줄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 블럭이 필요할 건데요. 이것도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으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터 블럭 같은 경우 보시면 블럭 뒤쪽에 카운터 이벤트라는 게 하나 추가가 돼서 큐빗과 다르죠. 자, 이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 내부의 컨스트럭터에서 on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를 해요. on 뒤쪽에 타입 파라미터가 있고 타입 파라미터에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스테이트 플러스 1, 디크리먼트는 스테이트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해서 이 2가지의 이 뒤쪽 ME 부분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운터 블럭의 정의가 됐고요. 그러면 이 카운터 큐빗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또 처리를 해야겠죠.
블럭 프로바이더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여기는 카운터 큐빗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는 카운터 큐빗이 아니고 카운터 블럭이라고 바꿨죠. 그래서 카운터 블럭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카운터 페이지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카운터 페이지도 카운터 큐빗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카운터 블럭으로 다 고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카운터 블럭이 되겠죠. 아래쪽도 카운터 블럭이 되는데 변경된 거는 전에 그림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블럭은 이벤트를 사용한다고 했죠. 큐빗은 직접 펑션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펑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add 하고 increment라는 이벤트, 우리가 선언하는 이벤트를 넣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dd decrement라는 이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작업이 끝났어요. 다시 Ctrl S를 누르시고 실행해 보시면 적용이 될 거예요. 제가 타이틀을 카운터 큐빗이라고 해놔서 계속 카운터 큐빗인데 이때는 블럭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블럭이죠? 자,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럭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심플 옵저버라는 걸 통해서 트레이싱도 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옵저버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옵저버가 있으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이 상단에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에서 onChange를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자, 카운터 블럭에서도 onChange 처리할 수 있죠. 트랜지션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전에 확인해 봤으니 여기는 요 onChange만 처리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Ctrl S 누르시고, 자, 누를 때마다 이 디버그 창에서 변경되는 내역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는 클리어 해버리시고요. 눌러보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무엇이 잘못됐냐면 심플 블럭 옵저버를 추가를 안 했어요. 어디에다가? 이런 app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거를 run app에 추가를 하지 않아서 블럭 옵저버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블럭 옵저버를 적용을 하려면 저기에다가 블럭 옵저버를 넣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엔터를 누르시고요. 블럭 override run 존드라는 걸 넣으세요. 됐고요. 이런 앱을 이 안쪽에다가 넣으실 건데요.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세미콜론을 하실 거고요. 이 상단 부분 하단에서 블럭 옵저버 속성을 선언을 해서요. 이렇게 심플 블럭 옵저버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컨스트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플러스 이때 같은 경우에는 리스타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리스타트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플러스 누르시면 그때부터 이렇게 심플 블럭 옵저버에 대한 처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한 리로드 같은 경우도 조금 참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이거 분명히 동작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코드뿐만이 아니고 다시 빌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하시고요. 그럴 경우에 한 리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한 리스타트에서도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리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멈추시고요.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